여기야 11월 포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호준입니다. 이 PPT 디자인은 훈이가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출시된 시대 OS 버전을 해놨는데 이제 별 깊은 내용은 아니고 에피타이저로 OS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보려고 해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OS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운영체제는 컴퓨터상의 대부분의 하면은 그 내용이 벌써 흐릿해 보죠? 모자라죠? 그냥 이런 거는 죽여서 갖다 버리고 간단히 보게 되면은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해요. 내용 그 안쪽으로 보면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 데이터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보조 역할을 해주고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목적으로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OS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OS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또 맥OS, 맥, 솔라리스, 유닉스, 그 다음에 솔라리스나 도스 등이 있어요.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이거는 대략적인 유닉스 계열과 MS 도스 계열에 대한 도표인데요. 저는 이제 유닉스 계열만 본다고 했죠. 유닉스 계열만 살펴볼게요. 이제 유닉스 계열에 유닉스가 있고 BSD가 있고 맥킨토시, 리눅스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과거 메인프레임 시절부터 있던 운영체제인데 이 과거에는 기계식으로서 뭐 펀치 찍고 이제 거기에서 운영체제니까 저희는 그걸 안 살펴보고 이 시점 1972년도부터 만들어진 유닉스를 살펴볼게요. 이 유닉스는 벨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졌다가 데니스 리치에 의해 가지고 시언어로 5년 만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유닉스는 이 데니스 리치가 만든 유닉스고 이 유닉스의 탄생으로 워크스테이션이나 PC, 대형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로 탄생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운영체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컴퓨터 간에 통일된 운영체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유닉스가 기계를 아울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성능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제가 아니어가지고 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유닉스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돼요. 이 다음에 하나는 이제 AT&T, 그러니까 벨사죠. AT&T가 상품화, 그러니까 이제 상업화한 유닉스 시스템 V 시리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버클리 대학의 학생들이 개발한 BSD인데 이게 약자가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유닉스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체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대범람 시대가 처음에 다가오게 되죠. 자, 이게 유닉스예요, 전부. 유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BSD와 시스템 VC로 나눠지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닉스 운영체제들 중에 그러니까 나도 유닉스다, 쟤도 유닉스다 하는 혼란을 유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표준화위원회도 설립해서 유닉스 계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에스터리스크 닉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넘어가고 다음은 맥OS를 살펴볼게요. 이제 맥OS 이름이 이제 맥킨토시잖아요. 맥킨토시 이름을 그 맥킨토시 최초 설계자인 제프리 스킨이 장명을 했는데 왜 맥킨토시인지 혹시 아시는 사람 있어요? 제프리 스킨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가 그 이 맥킨토시라는 품종이에요. 실제로 맥킨토시라는 품종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스펠링이 약간 다른데 맥킨토시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간단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 품종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그다음 맥킨토시는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인데 그걸 좀 더 확대한 거거든요. 여기에 맥이 있어요. 이 맥은 넥스트 스텝이라는,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인수한 회사인데 넥스트스텝이라는 소스와 FreeBSD, BSD에서 좀 더 파생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FreeBSD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마라는 운영체제도 있었는데 그거의 유닉스의 소스를 따라서 애플에서 이제 다시 개발한 코드로 구성된 운영체제예요. 물론 이거를 좀 더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BSD로 좀 귀결되는데 사실 옛날 코드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맥OS 아래 보면 다윈이라고 있어요. 이 다윈이 뭐냐면은 이 로그를 가진 운영체제거든요. 다윈이 잠시만요. 다윈은 맥OS 10하고 iOS 그 기반으로 한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XNU 커널인데 애플닷컴에서 오픈소스에 따라 애플닷컴에서 애플의 디벨로퍼라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커널을 실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애플에서 등록한 APS라는 라이센스로 올려놨는데 이걸 받아서 따로 운영체제로 자기가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맥OS, 그러니까 OS X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체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맥OS 같은 애플 하면 또 아이폰이 유명하잖아요. 이 iOS도 마찬가지로 다윈의 구조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랬지? 그 iOS는 OS X의 요소인 코코아 그리고 다윈. 이 다윈은 대부분의 핵심 OS라고 불리는데 이 코어 OS 있죠. 코어 OS랑 코어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어 애니메이션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코코아, 그 다음에 그래픽,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기타 구성품들이 이 다윈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iOS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맥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리눅스로 넘어갈게요. 리눅스 혹시 누가 만드지 아시나요? 리눅스 투발즈. 리눅스 투발즈인데 리눅스 투발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69년도생이고 리눅스 만들었고 한국에서 해를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이제 리눅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제 그 전에 그림에는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여기 있나?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이게 미닉스라는 거거든요. 이 미닉스가 헬싱키 대학원의 교수님이 이 유닉스를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자기만 쓰려고 교육용이니까 개발 못하게 권한을 다 막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리뉴스 투발즈가 빡쳐가지고 화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가지고 파일 시스템 처리라든가 그런 기타 운영체제들이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살린 게 이제 리눅스와 모태 모델이 됐고요. 그다음에 리눅스에 대해서 이것도 있어요. 이 사건도 있어요. 아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꾸 사진 보면 뭐 기분 나쁘니까 사진을 넘기면 궁금한 사람은 이제 그냥 리눅스 투발즈를 검색해 보면 아마 이 사건도 검색어 연관검색으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박훈군이 좀 이따가 발표할 내용인데 내용 지우다 보니까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리눅스 투발즈가 오픈소스로 이 리눅스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개발도 하고 뭐 문제점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리눅스가 어떤 운영체제가 있냐라고 살펴보면은 이 선 하나하나가들이 다 리눅스 운영체제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이거를 제가 3등분을 해도 그래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있고 이 모든 선 마지막 하나하나들이 운영체제고 이것도 더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무려 200개나 넘는 운영체제가 존재를 하고요. 저희는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가장 큰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데비안, 그 다음에 레드햇으로 구별을 해볼게요. 이제 일단 레드햇하고 데비안을 비교해봤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주기에 대한 비교예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수정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요. 뭔가 문제가 됐으면은 그걸 전체 모았다가
한 번에 다시 업데이트 릴리즈 하는 방식이고, 데비안은 거의 문제가 생기면은 뭐 4일 만에 업데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바로 개발자용이랑 스테이블 그냥 일반 유저들이 쓰는 버전이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반 사용자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고, 이제 레드햇은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공개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공개를 안 해가지고 좀 폭락하는 추세가 됐고, 데비안은 좀 많이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레드햇에 어떤 OS가 있고 데비안에는 어떤 주력 OS가 있는지 살펴보면, 레드햇에는 여러분이 알만한 페도라도 있고 센트 OS가 이제 레드햇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데비안은 우분투, 그다음에 데비안, 그다음에 리눅스 민트 등이 있어요. 저는 아직 리눅스 민트만 만들어갖고, 이제 박훈이 위에 만들어놓은 네블라라는 서버 있잖아요. 이제 우분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 레드햇이 아까 전에 공개를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 레드햇이 멈추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레드햇 계열을 이은 게 페도라예요. 그리고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레드햇 계열 뒤를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센토스는 유명한 게 이제 레드햇이 기업 REHL이라고 기업 서버 시장을 위해 배포판인 그 공개하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센트OS에서 공개를 하고 서버 공부용으로 많이들 써요. 센트OS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리눅스 민트는 먼저 우분투부터 설명해드리면, 우분투는 몇 년 전까지는 거의 부동의 1위라고 불리는 리눅스에서 그런 OS였는데, 이제 이제 청출 어람이 되어서 우분투에서 파생되어 나온 리눅스 민트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비안은 이제 데비안 계열에서 가장 오래된 OS다 보니까 사용자도 가장 많고요. 커뮤니티도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오픈수세나 아니면 젠2, 아제이아 등이 되게 많은데,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재밌게 보시라고 리눅스 유저 사용자 랭킹을 사이트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이제 최근 제가 이걸 어제 찍었어요. 어제 찍었는데 최근 일주일간 이 민트나 오픈스테 여기 사이트를 클릭한 피스폴 랭킹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트가 가장 1위고, 그 다음에 2가 오픈스테, 우분투 있고 이런 식으로 순위 등이 있는데, 이게 왜 순위가 또 사용자를 판가름할 수 있냐 하면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커뮤니티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초보자는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이게 다 외국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리눅스가 있어요. 한컴 리눅스도 있고, K 리눅스였나? 예, 한글로 개발된 리눅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아무래도 좀 발전 속도가 더 늦죠, 개발자가 더 보니까. 그 다음에 리눅스를 만약에 사용하실 분은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놓을 텐데, 여기에서 그 리눅스를 비교해 놓은 어떤 유저가 비교해 놓은 사이트거든요. 한번 나중에 PPT 다운 받으셔서 링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도 리눅스이고, 그 다음에 재작년쯤에 나온 삼성에서 나온 크롬북 있죠. 거기에 있는 운영체제인 크롬OS도 마찬가지로 리눅스예요. 여기까지 이제 리눅스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설명 빠진 리눅스는 199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시 1980년대로 돌아오면은 도스가 있어요. 도스 다 사용해 보셨나요? 네. 도스. 흔히밖에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네. 도스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중에서 디스크를 중심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좀 다른 운영체제랑 다른 방식이었는데, 도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MS-DOS 기억하죠? 네, 사실 도스는 처음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따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MS-DOS를 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갔으니까 맥 OS도 1980년대에 나왔다 했잖아요. 맥 OS가 처음으로 일반 사용자한테 PC에서 GUI를 갖춘 운영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MS는 그림을 도스를 사용해보신 사람 알지만 그냥 까만 컴퓨터 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GUI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거에서 그 경쟁에서 이길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윈도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의 등장인데 처음에는 이 윈도우스 1.0 85년도에 이 만들어진 윈도우스 1.0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이미지가 다른데 도스 상에서 구동되는 운영 체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돼서 95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춘, 그러니까 도스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윈도우들 변천사에서 알고리즘이 하나 생겼죠. MS만에. 이 사이에 윈도우스 미가 빠졌는데, 아이고, 이렇게. 대박항공, 대박항망.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7은 뭐 알지, 비스타의 장점과 엑스의 장점, 그리고 그 단점을 붙인 대박 제품이었고, 지금 이제 윈도우스 8, 그리고 8.1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윈도우스 8이 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응? 안 들려. 터치래요. 터치? 터치 때문에, 응, 맞네. 터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시작 메뉴, 그 다음에 자극 표시줄, 각종 아이콘. 이게 95때부터 계속 유지된 기본 구성 요소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이콘들이 15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국내 최초의 윈도우폰, 음미야2라고 쓰고, 옴렉이라고 불리는 음미야2. 망했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와신상담을 하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폰 7을 내보냈어요. 이것도 진짜 참담한 결과를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는데, 이제 현재 IT 업계에서 삼국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애플, 구글, MS예요. MS가 사실 운영체제 말고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기만 해도 뭐 폰 해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윈도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 시스템, 사파리나 IE, 그 다음에 크롬 등 되게 많은 분야에서 서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주력 시장은 PC였잖아요.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MS 오피스. 근데 본인의 그 홈브랜드의 PC 시장이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MS에서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다 우리 회사 망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바로 윈도우 8인데, 자, 그러면은, 다시. 왜 윈도우 8은 이 메트로 UI를 내보냈냐? 메트로 UI 보면은 윈도우 7의 폰에 이런 디자인, 메트로 스타일 UI를 왜 넣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인드를 경영진이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나? 윈도우 8의 윈도우 8을 메트로 스타일 UI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살 때 윈도우 폰을 사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윈도우였어요. 윈도우 시리즈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고, 한국에서는 엄청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OS 때문에 사실 윈도우의 제 쟁점은 이제 윈도우 8이 왜 이렇게 나왔나를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준 거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시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영양가 없는 OS 족보를 왜 설명했냐면은, OS의 차이는 항상 존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OS가 발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영체제 간에는 우위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맥이 최고야. 맥을 따라올 수 있는 운영체제는 없어. 윈도우는 쓰레기야. 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아까 전에 봤듯이 맥의 등장으로 윈도우가 MS-DOS에서 GUI를 살린 윈도우가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은 절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란 거를 다시 말하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